안녕하세요. 저 이제 한자 2차시입니다. 2차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자를 우리가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한자가 우리말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우리말을 표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소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말 속에 한자가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한자 문화권.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죠. 한자 문화권. 두 번째, 언어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지금 이 PPT 안에도 벌써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는 이 글자 자체, 한자, 자, 문화, 권, 언어, 생활, 과목, 용어, 특정, 진로, 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한자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또 다른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에서 정말 다채롭게 쓰이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진로, 일부 직업을 희망할 때 이걸 한자를 꼭 배워야만 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자 문화권입니다. 여러분, 한자 문화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자 문화권은 한자를 쓰는 한자 문화에 속해 있는 권역,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당연히 한자를 이제 문화에 오랫동안 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중국, 일본 등이 정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죠. 북한은 당연하고요. 중화권이라는 겁니다. 중화권은 이제 중국은 여러분이 알 텐데 홍콩, 마카오, 대만 이런 부분도 다 이제 포함을 합니다. 한자를 다 쓰고 있죠. 일본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싱가포르는 여러분이 저쪽에 태국 넘어서 이제 말레이 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인도네시아랑 이제 말레이 반도, 인도 넘어가는 그쪽에 이제 있는데 이쪽 끝에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싱가포르인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한자 문화권이다.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입니다. 이 크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중화권과 싱가포르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베트남은 사실상 말하자면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중국 속국이었어요. 아시죠? 우리가 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 우리 곡식이나 이렇게 특산품 같은 거를 바쳤었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이제 몇천 년 동안, 천몇 년, 2천 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중국 대륙에 있던 나라들에게 침범을 당해왔거든요. 진나라, 청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에 계속 침범을 당해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했었고, 일본은 식민지, 이게 속국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이라는 선진국의 문화를 이제 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약간 한자를 고급 문화로 생각을 해서 이제 한자를 배우면, 나 좀 고급 사람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일본에는 한자를 많이 쓰고 있죠. 네. 자, 옆에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제 한국이라는 말을 각 나라에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을 이제 중국에서 한국어라고 합니다. 한국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한국 한자, 나라 국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간체자입니다. 간략하게 쓴 체다 해가지고 간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칸자가 이렇게 한에 연결되고 코쿠가
나라 국자에 연결되거든요. 이제 칸코쿠징 하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한자 표현은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나왔다는 걸, 이 글자들에서 이 발음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 그렇죠? 한은 여기서 나왔고, 꺽은 나라국에서 나왔겠죠. 근데 실제로 한자 표기를 이제 쓰고 있는 나라는 이 세 개고, 실제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가서 타보면은 실제 한자 표기가 굉장히 많은 곳은 일본, 싱가포르, 중화권 이쪽은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 북한, 우리나라는 한자 용어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자국어로 다 변형이 된 상태예요. 우리나라만은 이 두 나라는 한글로 표기하고 있고 베트남은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중국 식민지 이후에 프랑스의 그 식민지가 되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한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자 문화권 나라들을 계속 다닐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닐 거예요. 뭐 여러분이 대학생을 되든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가든 아니면은 여러분 직장이 뭐 일본에 잡혀 있든 싱가포르를 가든 중국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뭐 정말 이게 기회가 많을 거예요. 이 나라들의 인구를 다 합치면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0억은 되지 않습니까? 중하권만 이제 거의 한 뭐 15억에서 뭐 16, 17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은 예,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약 20억, 한 19억, 18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이런 언어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베트남어를 배울 때 이제 한자가 조금 용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일상 대화, 신문 뉴스 기사, 법률 정보, 의학 정보. 우리가 정말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 우리 말 속에 너무 잘 침투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일상 대화에서 봅시다. 심지어 매우 심하게, 이거 심할 심자거든요. 심하게 이르다. 뭐뭐에 심하게 그런 지경에까지 잃어버렸다, 일러졌다,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모두 도자, 큰대자, 몸체자, 모두 전체 그 대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완전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양말은 이 양자는 서양 양자입니다. 서양. 그 다음에 여기는 버선입니다. 여러분 버선 아시죠? 버선 아는가 모르겠어요. 버선. 그 한복 입을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말처럼 신는 게 있습니다. 버선이라고 하죠. 서양의 버선이라는 거면 서양에서 들어온 버선. 말 맞죠? 서양의 버선. 서양에서 들어온 버선입니다. 발을 싸는 도구죠. 의류 같은 거죠. 썰매 우리말 같죠? 원래는 눈설자와 말맞자를 합쳐가지고 설마였는데 이게 우리말처럼 쓰여진 겁니다. 썰매로. 잡동사니 저도 이제 찾으면서 알았어요. 잡동사니도 저도 이제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잡동산이라는 조선 후기 때 쓰인 책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 안정보라는 사람이 잡동사니 이제 잡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책을 잡동사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잡동사니가 유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먹는 김치 있죠? 김치도 원래는 한자였습니다.
침체에서 왔는데요. 이 침자는 담그다입니다. 담그다. 담그다. 그 다음에 채는 채소 채자예요. 야채, 채소, 나물입니다. 나물. 나물을 담그는 거예요.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절여서 먹는 게 김치라는 겁니다. 신문 뉴스 기사. 정말 맛있어요. 치료제. 이 뭐야. 다스릴 치, 나을 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지금 적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네,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범정부 지원단 모두 정부를 아우르는 정부의 각 분야들을 아우르는 지원단을 편성하겠다 이 말이죠. 장비 이런 것 중에 이제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거죠. 감산셈법 뭐냐 오펙 석유를 생산하는 거를 감하겠다. 생산을 줄이겠다 이 말이죠. 감산입니다. 줄이다 생산을 줄이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거는 어려운 말이 기사회생 다시 이거 죽을 만한 데서 살아나는 거를 말합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뭐 다른 부분들은 사실 다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의학 정보. 요거는 법률 정보를 제가 안 찾았나요? 법률 정보. 예. 의학 정보로 보죠. 법률 정보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고요. 의학 정보. 식욕 감퇴. 식욕이 먹을 식자. 욕구 욕자. 하고자 할 욕자. 줄어들다. 물러나다. 식욕이 줄어들다 이 말입니다. 위부 팽만감. 위장 위자. 그다음에 부위. 이거는 부풀다. 차다. 부풀고 차는 느낌이 들다. 이 말입니다. 식체. 막힐 채자에 막힐 채. 이거는 지나치다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면 오용 있죠? 오용. 잘못 쓰는 겁니다. 잘못 쓰는 거.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그르치다. 이 말은 잘못 사용하다라는 사용할 용자 잘못 오자 이렇게 써가지고 오용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 많이 쓰고 있죠. 한자를 모르면 이런 뜻들을 그냥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는 식체가 뭘까? 식체? 뭘까? 이렇게 답답한 느낌인가? 위부 팽만감? 위장이 어떻게 된다는 느낌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오용? 뭐지? 무슨 말? 오용이 뭐지? 오용? 5번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언어 생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의 용어.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 수학, 역사, 사회. 이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 건데요. 과학에서 위도, 경도, 현무암, 하강암이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는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위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위도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위도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뭐 북반구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북반구 남반구 했다고 했을 때 이쪽에 위도 이쪽에 경도거든요. 이걸 왜 위도 경도라고 할까요? 위는 우리가 3배 짜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배 짤 때요. 배를 짤 때 실을 이렇게 일자로 쫙 끌어놓고 이렇게 연결된 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합니다. 이 실을 뭐라고 하냐면 위라고 하고 이 실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이 배를 짜는데 주축이 되죠. 규칙이 되죠. 질서가 되죠. 그래서 이 경이라는 글자는 불경, 성경 이런 데 들어가죠. 경전이라 들어갑니다. 경전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 사는데 이렇게 질서, 규칙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경도, 중요하다. 이 지구에
n극과 s극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다. 수치다. 수치입니다. 현무암, 이 거물현자예요. 거물현. 이거는 굿셀 무자입니다. 굿셀 무입니다. 검고 굿센 딱딱한 바위다. 바위 암자입니다. 바위다. 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검은색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게 이게 현무암이었죠. 기억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하강암. 하강암도 이제 꽃무늬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나올 건데 꽃무늬가 있어요. 근데 꽃 화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굿셀 강자입니다. 꽃무늬에 딱딱한 굿센 딱딱한 바위다. 꽃무늬에 무자예요. 근데 잘못 썼네. 꽃무늬에 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룩덜룩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수학입니다. 등식 뭐예요? 등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문장, 표식을 얘기하고요. 등은 같은 거. 같은입니다. 같을 등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x는 a다 라고 했을 때 x와 a는 같은, x에 대한 등식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함수는 뭐냐면은 이 함자가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함수가 여러분 뭐예요? y는 x에서 이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도출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함수를 배웠을 때 이런 그림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자에서 바뀌어져 나오는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이 x가 들어가요. 대입을 해요. 어떤 값을 대입을 하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여기 상자 안에 들어가면은 이 y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상자에 들어가서 바뀌어져 나오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 임진왜란 있을 거예요. 임진왜란. 임진년에 발생한, 임진은 이제 천간지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일본 외자입니다. 일본 외자. 이거는 어지러울 란인데 보통 군사 전쟁, 이렇게 군사 전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안 좋은 뜻을 가진 군사 전쟁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졌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 임진년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다 라는 겁니다. 병자호란도 마찬가지. 병자년에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라는 거는 이제 북쪽의 천안무리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머리를 따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 따가지고 막 이제 막 말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했어요. 오랑캐 안 좋은 뜻으로. 그래서 오랑캐가 쳐들어온 전쟁이다.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왔었죠. 청나라의 이제 지배층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여진족, 만주족이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회입니다. 사회. 발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발명이 이제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내는 거. 그 다음에 발견이 있었던 걸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찾아내는 거,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명자가 밝히는 겁니다. 밝힐 명자거든. 밝힐 명. 그래서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고, 견자는 우리가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볼견자입니다.
볼견자. 볼견자예요. 보는 겁니다. 사대주의, 예. 사대주의는 이게 섬기다, 윗사람으로 대하다 이런 뜻이고, 이게 크다, 큰 나라를, 강대국을 뜻해요. 강대국처럼 섬기는 주의.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사대주의를 하고 있죠, 지금? 중국에 지금 사대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한테도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 약소국이기 때문에 사대주의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자, 영어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있죠. 대명사, 부사 이런 거 있습니다. 명사긴 명사인데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대신해서 쓰이는 이름을 대신해서 대신할 때 대신대 이름 명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사자. 이건 말사자입니다. 말사자.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 부사는 이게 부차적인 거. 우리 부반장 있죠. 부반장. 반장이 있고 부반장 있지 않습니까? 반장은 없으면 안 되지만 부반장은 너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없어도 사실은 그때는 없어도 사실은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거, 이제 부차적인 말, 부사는 실제로도 영어 문장에서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말이죠. 부차적인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 이렇게 많이 쓰인다. 한자가. 자, 특정 진로에서 필요하다. 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 많이 나중에 아마 역사 관련 직종으로 가실 사람은 일로 가실 이런 문헌들을 배우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삼국사기, 30년에 이렇게 30년 겨울에 11월에 부여인이 와서 침략했는데 왕이 자기 아들 무효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역사 교사가 되더라도 이런 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국문학 한번 봅시다. 국문학 이런 것들 있죠.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형상했다.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형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혀로 내는 소리다. 혀로 내는 소리다. 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훈민정음 아니더라도 옛날 향가라든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자, 철학, 논어 있습니다. 논어 아시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자활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역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라는 이런 철학, 윤리학 이런 걸 다루는 책들을 윤리학 이런 걸 다루는 직업을 가질 때 이런 것도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주역. 그 다음에 만약에 의학, 한의학, 약학 쪽으로 가도 동의보감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의학은 없겠지만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의보감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장, 육부, 간장, 심장, 비장 이런 게 나오죠. 폐장, 소간장, 소장부, 이렇게 대장부 나오죠. 예, 삼초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자 문화권, 언어생활, 한자 문화권에 우리가 속해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런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아지고 외국에 있는 외국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면 필요할 수 있다. 언어생활, 말에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쓴다. 어차피 심지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률, 의학 정보, 그 다음에 기사, 뉴스 기사, 신문 기사 볼 때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의 용어, 수학, 국어, 과학, 역사, 사회, 그런 것들 용어에 정말 많이 쓰고 있다. 화강암, 화강암, 현무암, 많죠? 그런 것들. 예. 임진왜란 발견 이런 것들 많습니다. 특정 진로. 이런 네 번째 이유는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진로 쪽으로 가게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자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울 텐데 좀 따라와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과제는 제가 적어 놓을게요.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적어 놓겠습니다. 적어 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자가 뭔지, 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